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설정에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2배속 혹은 1.5배속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잘 들리면서도 더욱 빠른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해커스 채널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와 해킹이라는 기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이트 해킹을 지향합니다. 불법적인 블랙 해킹에 관한 유익한 정보는 다루지 않음을 알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들의 채널 H4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 해킹을 배우는데 과연 천재성이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또 해킹을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 이 정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해킹을 배우는데 엄두조차 못 나게 하는 이런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해킹은 정말 좀 천재적인 사람들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인식이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킹이 어려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멀리 안 가도 주변의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에서 이런 매체들에서 다뤄지는 해커들의 이미지는 정말 천재적인 어떤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인공의 보조 역할로 나와서 어떤 주인공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내거나, 아니면은 주인공이 어떤 침투 작전 같은 중요한 작전에 뭐 전화, 무전기 이런 걸로 좀 도움이 되는 역할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악당 같은 역할로 나와서 세계의 어떤 전자기기들을 다 해킹해서 뭐 세계를 정복한다, 뭐 요런 캐릭터로 묘사되곤 하죠, 종종. 이걸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악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악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체에서 내보내는 반복되고 진부한 이런 해커들의 이미지 때문에 해커가 가진 능력이 과장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킹이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해킹은 정말 천재성이 필요한 학습 과목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제가 맞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을 기초로 하는 것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제가 뭐 모든 해킹 기술을 다 제가 섭렵해본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선 해킹은 천재성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천재성이 있으면 잘하겠지만 이건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거고, 조금의 재능도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모든 분야에 일방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 진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킹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주입식 교육, 어떤 선생님이 주도하는 이런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랑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 이 해킹 공부나 코딩 공부 같은 컴퓨터 공학 쪽은 조금 학생이 직접 주도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직접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정말 필요시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딩은 이 코드를 직접 짜보고, 이 짠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를 찾아내고 조사해서 직접 해결해야 되는 과정을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해킹은 뭐 워게임이나 뭐 취약점을 찾는 일이라든지 뭐 해킹 대회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혹은 문제를 만들 때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갖가지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이나 검증을 겪는 과정이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이건 대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이 숙제도 내주고 그 숙제 해가면 되고, 선생님이 내주는 시험 풀면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학생들은 뭔가 자신이 오류를 찾아야 되고, 물론 디버거나 이런 게 다 알아서 해주지만 뭔가 자신이 어떤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오로지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 공부는 독학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조금 많은 부분이 함께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재차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공부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 몇 번만 하면은 진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킹은 재밌다고 느낄지 몰라도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들이 조금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조금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학습법은 마지막쯤에 항상 무시 못할 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공부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해킹의 적성이 안 맞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문적으로 난이도가 레벨이 높아서 해킹의 적성이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굉장히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적성이 안 맞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뭐 멘토나 뭐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뭐 스터디 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배운다면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막 숟가락 떠먹여 주듯이 막 모든 문제들을 다 그 사람들이 대신 공부해주고 뭐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의 레벨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어려움들은 어떤 학문적인 레벨이 아니라 어떤 공부 방식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느껴지는 그런 다가오는 어려움들인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받으신다거나 뭐 여러 곳에서 흥미를 발견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느 그 체크포인트 이후에서는 해킹의 이 신비로움과 이 강력함을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영상이 좀 짧죠. 오늘은 제가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뭐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천재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걸로 조금 컨텐츠로 풀어봤는데 괜찮은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